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2일 월요일 오후 7시 45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나스닥이 좀 많이 오른 게 보이시죠?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요. 러셀 지수는 하락 마감했고요. 이 나스닥이 상승한 걸 보니까 빅테크가 좀 많이 움직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빅테크 종목들이 실제로 초록불이 진하게 들어와 있네요. 러셀 지수는 이제 지난주에 급등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시작을 하는 그런 장대 양봉을 보여줬는데 그런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조금 하락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심각한 하락이 아니에요. 조금 빠진 거다. 눌림시 매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눌림에 적합한 그런 하락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이건 눌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죠. FOMC에서 금리 인하했고 또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있었고 그죠? 근데 이런 이벤트들을 결과적으로 시장은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9월 달 같은 경우는 9월은 1년 중 가장 성과가 안 좋은 주식시장의 성과가 안 좋은 한 달이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이번 9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 지난 FOMC와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오르던 주식시장이 상승 탄력을 오히려 더 높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좀 중요했다라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상승 마감한 거예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이제 목요일 날뭐 FOMC 결과 뭐 이런 거를 잘 소화하면서 목요일 날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미국 주식 시장이. 근데 이제 이 급등에 대한 이걸 어떻게 소화할 거냐,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금요일 날 하락한 게 아니죠. 금요일 날 재차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다? 이렇게 올라가던 상승의 기울기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탁 2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졌죠. 목요일, 금요일 2거래일째 확인한 꼴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급등 시세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달 통계적으로 안 좋은 게 보통인데 이번 9월달 같은 경우는 버블의 형성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쏘아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예.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 많은 종목들이나 업종 지수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중요한 어디 마디 가격 이런 저항을 돌파한 척하면서 막 레벨업을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혹은 뭐 신고가 랠리를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혹은 이미 신고가를 진행 중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좀 이런 기회를 좀 활용해야 되는 게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단기간에 움직임이 사실 좀 급격하긴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비싼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막 새롭게 레벨업을 하고 이런 거는 그런 생각 없이 좀 같이 시세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좀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막 시세가 한참 진행된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어쨌든 뭐 강하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제서야 막 어떤 저항을 막 돌파한 차가면서 레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신고가 랠리를 이제 막 시작하거나 물론 지금까지 많이 올랐을 수 있지만 새로운 어떤 상승의 원동력이 이런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저항을 돌파한 척하면서 지금은 제 생각에 이런 모습들을 어떤 투자의 기회로 좀 노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은 나중에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나서 매도세가 강하게 훅 나타나고 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해도 좀 늦지가 않고 지금은 어쨌든 이게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는 요런 패턴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요런 것들을 좀 따라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참고로 절대적으로 하방 베팅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무지무지하게 강하거든요. 물론 이게 다 오버슈팅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방을 간다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음봉이 나와야 뭐 인버스를 사든지 뭐 하방 베팅을 하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매도세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지난 목금 2거래일 연속으로 어떤 급등세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이걸 보고 지금 하방 베팅을 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시세의 시작 지금 이런 개념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어떤 버블의 시작일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좀 살짝 제시를 하긴 했는데 지금이 이런 거의 시작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 베팅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저점을 잡으려는 고점을 잡으려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어쨌든 이렇게
막 새롭게 시세를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 참 몇 가지 참 보여드릴 데이터들이 좀 있긴 있는데,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는 게 있죠. 펀드 매니저 서베이 FMS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현금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제 그걸 이제 좀 그걸 좀 잘 보자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참고로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그 현금 비중이 몇 프로가 되면 위험하냐, 뭐 3.9, 3.8, 3.7, 3.6, 3.5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물론 이 정도 숫자도 좀 위험한 축에 들긴 하는 거죠, 그죠? 이 정도 숫자가 됐을 때 이 글로벌 자산들의 글로벌 그 주식이라 보면 되겠죠. 그 주식의 성과가 이렇게 좀 안 좋긴 했다. 그 성과가 좀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건 100% 확률로 나와 있는 것들 있죠. 3.7, 3.6, 3.5가 되면은 100% 확률로 주식시장의 성과가 마이너스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최근 값은 얼마냐라는 걸 좀 봤는데, 9월달 자료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 값은 지금 3.9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3.9란 값이 역사적인 이런 99년부터 시작된 이 조사의 전체적인 값을 보면 3.9라는 게 이 높은 값은 아니죠. 굉장히 낮은 값이긴 합니다. 낮은 값들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근데 이게 그렇다고 3.9가 지금 극단적인 숫자까지는 아니에요. 극단적인 숫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거, 그죠? 3.5, 3.6, 3.7 이런 게 좀 극단적일 겁니다. 2002년 이후로 3.5라는 숫자는 8번을 받고 3.6이라는 숫자는 13번을 받고 3.7이라는 숫자는 20번을 받대요. 3.7 이하부터는 이제 좀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주식의 성과가 무조건 안 좋았다. 그리고 주식의 성과보단 채권의 성과가 매우 좋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3.9래요. 물론 3.9도 이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높은 숫자는 아니죠. 굉장히 낮은 거라서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으나, 3.7, 6, 5와 같은 거는 극단적인 숫자는 아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아직까지 어떤 투자 심리 지표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CNN 지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하여튼 신기합니다. 지금 극단적인 탐욕 이런 걸로 갈 법도 한데 사실 그리드밖에 안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주식시장은 아직도 지금까지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아직도 어쨌든 조금 더 뭔가 좀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죠? 거기에 맞게 나의 어떤 예상과 나의 생각 같은 거는 조금 좀 접어두고, 이 시장이 좀 지나치게 달리는 것 같으면 나도 좀 거기에 맞춰서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봤고, 이번 주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이번 주는 파월의장 연설이 화요일 날 밤에 있는 거, 또 그리고 금요일 날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는 거, 이런 거 정도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여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발표되죠. 마이크론, 그죠? 미국 반도체 회사 실적이 발표되니까 그 정도를 좀 신경 쓰셔야 되겠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나스닥인데요. 신고가 랠리 진행 중이고, 중요한 저항 다 넘어서고 있고, 만기고 FOMC고 그냥 스무스하게 잘 지나가고 있고,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목요일, 금요일 연속으로 이 어떤 레벨업 했죠. 레벨업 한 거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진짜로 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상황에서 조금 빠진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 나스닥은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나스닥뿐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 증시가 다 변동성이 커졌어요. 근데 긍정적인 쪽으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버블 형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 함부로 하방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잘 올라가고 있다. S&P 지수도 마찬가지. 그냥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에 탄력이 붙었어요. 그죠? 요렇게 오르던 게 요렇게 오르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상승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버블 가능성 있습니다. 버블이 더 만들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버블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이다 뭐 무조건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급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걸 강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블이니까 뭐 버블 시세가 나오니까 이제 뭐 하방 베팅이다, 그게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좀 그걸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셀 지수는 몇 년간의 박스권을
몇 년간 박스권 상단을 돌파 한착했죠. 고점을 높였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조금 빠졌지만 조금 빠졌더라도 괜찮다고요. 중요한 지지선을 깬 건 아니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아직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매우 좋습니다. 하여튼 주식이 좋으면 상대적으로 채권은 또 아무래도 좀 서운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채권은 그래 줄줄줄 장기 채권, 30년물 채권은 줄줄줄줄 FOMC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지금 당장 뭐 채권을 막 할 만한 그런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장기적인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바닥 확인은 된 것 같으니 눌림시 매수 이제 어떤 매집의 근거 자체는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빠지고 있는데 이게 단기 바닥이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 바닥 나왔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집 그런 거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로화 같은 거는 뭐 그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탄력이 안 붙고 있습니다. 지금 탄력이 붙고 있는 건 오직 주식 시장. 외환 시장은 뭐 보시다시피 탄력이 없습니다. 계속 그냥 찔끔찔끔. 근데 어쨌든 방향성은 달러 약세죠.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 유로화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일단 방향이긴 한데 탄력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 뭐 금값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체크할 거 없다. 다 봤고요. 뭐 변동성, 미국 변동성 지수는 뭐 보시다시피 그냥 안정적인 뭐 그런 구간입니다. 물론 뭐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끝난 영향인지 뭐 지금은 뭐 살짝 튀어오르고 있어서 지금 이쪽 부근에서 쌍바닥을 만들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하나 지금 변동성 여기서부터 이 다음 마디까지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다음 마디까지 움직이는 것 정도는 뭐 그냥 가벼운 조정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에 당장 뭐 어떤 막 추세적인 뭐 하락의 위험 그런 건 없어 보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미국 증시는 이래저래 좀 안정적이다. 다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이제 단기 바닥을 만드는 모습인데 단기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내 버리면은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우리가 좀 대응하기 좀 어려운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그런 구간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 변동성 조금 커지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요. 엔비디아는 뭐 계속 약합니다. 엔비디아는 뭐 보시다시피 계속 약한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장기적인 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 가격 조정, 이 정도는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어쨌든 기초 체력은 굉장히 좋다. 다만 단기간 힘이 너무 약하다. 그죠?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지수는 뭐 그냥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뭐 그 전날 그 금요일 날은 너무 급등을 해서 그랬는지 목요일에 너무 급등해서 그런지 살짝 피로감으로 조정이 나왔지만 의미 있는 매도세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 랠리 중 그래서 시장 잘 올라가고 있다. 한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양대 지수가 잘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약간의 변화가 나타난 게 있다면은 코스닥 쪽으로 좀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 코스피는 뭐죠? 코스피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이래저래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기 시작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이 레벨업 됐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1436 돌파 한착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1436 돌파 한착하고 나서 이제 상승에 탄력이 붙고 있다. 오늘 코스닥이 움직인 어떤 이유는 제약바이오 상승 때문이죠. 그죠?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뭐 많이 오른 게 좀 눈에 띕니다. 뭐 그 정도. 또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움직였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막 4% 가까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이쪽이 지금 대략적으로 뭐 저도 정확하게 어디가 저항인지는 아직 안 살펴봤지만 대략적으로 놓고 보면 이 정도 부분에서 여기 어딘가에 지금 자꾸 밀렸죠. 그죠? 솔직히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큰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이 목표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박스권 종목에서는 이 박스권 상단을 무조건 돌파 한착한다고 좋게 보는 게 기본은 아니고 일단 박스권이니까 박스를 돌파 한착 못한다. 박스에서 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기본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상승 목표치는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뭐 물론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죠. 근데 아무튼 이 목표치가 좀 거의 다 와간다라는 게 조금 좀 찜찜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거래량이 이쪽에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조금 좀 개인들의 추격이 붙는지 일단 조금 좀 찜찜한 뭐 그런 모습이 있으나 어쨌든 지금 반도체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뭐 매우 강한 측면이 보이기도 하고 그 약간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좀 전에 그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게 그죠? 어떤 저항을 막 돌파한 차에서 한마디로 레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신고가 랠리로 막 시작되는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같은 거 사실 반도체 ETF인데 코덱스 반도체 예를 들면 이런 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44,000 얼마가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여기 정고점이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둔화될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하루 상승 둔화되고 이 자리를 지금 돌파한 착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뭐죠? 지금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게 만약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ETF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레벨업이 되긴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죠? 신고가 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 좀 좋게 봐주고 지금까지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뭐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뭐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실 지금 이렇게 어떤 이런 건 뭐 새로운 매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찜찜한 면들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거래량이 뭐 완전 폭등하고 있다는 거래량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게 사실 이런 입장에서 그다지 좋게 해석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죠? 일단은 가격상으로 저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눌림시 매수 전략 이런 거 생각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부담스럽긴 해요. 하이닉스도 야 단기간에 얼마가 올랐냐 25만 원에서 뭐 35만 원까지 뭐 오르지 않았냐 이런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얼마가 올랐어요? 뭐 10몇 프로가 움직였어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그래서 솔직히 이런 거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친구들은 뭐 또 괜찮을 수도 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아직까지도 반도체가 강합니다.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저렇게 이 너무 대형주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상승 탄력 둔화되거나 좀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반도체 강세가 뭐 꺾이는 그런 기미는 안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뭐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것들이 뭐 조금 좀 눈에 띈다라는 거 이런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저런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저 밑에 아직도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한 그런 친구들이 좀 있긴 있어요. 코스닥 쪽에서 좀 보시면 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코스닥이 오늘 오늘 코스닥 맵인데 오늘 코스닥 지도인데 보시면 오늘 뭐가 움직였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눈에 띄게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이쪽에 뭐죠? 이쪽에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반도체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 반도체 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격적인 부담이 없이 새로운 시세를 시작하고 레벨업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띕니다. 네. 그런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런 것들 찾아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지도 모습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제약바이오와 제약바이오와 반도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반도체를 해야 되겠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쪽에 빨간불 들어와 있는 친구들 중에 저항을 막 돌파한 장에서 막 레벨업을 하거나 신고가를 막 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사실 그죠 부담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그죠 삼성전자 쏠림이 굉장히 심각해 갖고 사실 오늘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쏠림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부진했던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건강한 모습은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가볍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좀 있다. 하여튼 지금 코스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라고 해서 코스피 하방 베팅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뭐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고 비성적으로 강하긴 강한데 비성적으로 강하다라고 해서 그게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해야 하방 베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뭐 다른 나라들 가볍게 뭐 좀 살펴보고 끝내자면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뭐 딱히 뭐 상황이 안 좋은 것들이 없죠. 그죠? 뭐 중국 증시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이제 박스권 갇혀버렸어요. 그러나 빠질 생각도 없다.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하여튼 굉장히 뜨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증시 하루 조정 나왔지만 신고가 랠리다. 그죠? 매우 강합니다. 다만 유럽이 요즘에 좀, 그죠? 유럽이 이래저래 뭐가 안 좋다 이러면서 좀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돼 있는데, 그렇다고 얘도 아래쪽으로 확 갈 생각은 없다. 유럽은 한동안 남들 안 좋을 때 좋았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거 다 봤고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